네, 안녕하세요. 살기차속구 보존회 회장 맡고 있는 김홍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한국민속극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심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민속극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민속 예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리설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속에서 구세 요소를 본다고 하면 무속 의례, 그리고 무당, 구수로 구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리설경에서도 설경을 있기까지의 의례가 있을 것이고, 무당이 아닌 법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경문을 읽는 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의례에서 우리가 상차림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서리설경, 종이 오리는 경청을 꾸미는 이 과정 자체가 소중한 의례이고요. 그리고 법사님들의 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리설경이라 하면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무속에서 일반적으로는 춤을 추는 선굿 위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충청 지역에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법사님들이 경을 읽는데요. 이 경 읽는 공간을 경청이라고 하고, 이 경청을 꾸미는데 종이를 오리거나 잘라서 가지각색의 무늬와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경청을 꾸미고, 그 경청 안에서 경을 읽는 이 모든 행위 자체를 서리설경이라고 합니다. 서리설경, 우리 그 경문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다 경을 한 번씩 읽지만, 어떤 경우에는 108번씩 이렇게 읽으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서리설경 해가지고 설경을 걸게 되면 경문을 떠가지고서 이제 거는 건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한 번 경을 읽어도 그것이 108번의 그 이상의 효과를 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8번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작은 조그만 그런 일보다는 큰 대경을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설경을 쓰는데, 큰 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읽어도 108번 이상 읽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설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경은 보통 하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그 이상도 되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설경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작업을 하죠. 예.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어요. 큰 경을 하게 되면은 집안에 어떤 크게 변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대설경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걸. 당시로서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머니께서 신체자이셨었는데, 그걸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30년 전에. 이 무업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이고 설경이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거 꼭 하고 싶다, 멋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부여에서 처음 계신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내림을 받고 했는데, 그 선생님도 있고 몇 분 선생님이 계셔요,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다 설경도 받고 고장 경문역을 다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좀 남는 분은 우리 들어가신 김기택 선생님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분한테 또 많은 걸 받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제 그거는 이 설경을 손에서 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넘겨주신 설경도 참 집에 있구만서도 그런 점들이 이제 다 많이 이제 남습니다. 옛날 선생님들 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옛날 선생님들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어려웠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한 것은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몇 년 있고 했는데 김택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설경을 처음에 이제 그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설경이 말이다. 이게 칼과 같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이게 말이다. 그냥 보기에는 종이 한 장 그냥 갖다가 올리는 것 같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강도한테 칼을 들려주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설경이다. 그래서 이 설경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쭉 이렇게 이제 지내오고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인성이 첫째거든. 인성이 안 된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면은 조금 껍데기만 조금 배고 가가지고서 내가 선생님네 가서 사용을 잘못해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고 제대로 하면은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예. 서리설경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충청 지역에 경을 읽는 문화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경 읽는 분들을 경쟁이 또는 정각쟁이 뭐 이런 말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경문에 치중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저한테는 아버님이 되시는 민속학자이신 심우성 선생님이 종이 오리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민속국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법사님들의 설경 작품들을 수집하고 또 전시하고 또 모셔서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걸치다 보니까는 이제 서리설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청에서 경을 읽는다. 그리고 충청 지역의 독특한 무속 문화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충청 지역의 독경 문화를 흔히들 앉은굿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앉은굿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그 앉은굿에서 경문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경문을 도와주고 그리고 경문을 돋보이게 하는 이 설경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좀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그것은 그대로 변함없이 잘 이제 보존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 그 변화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맞게 또 외국에서도 많이 이것을 더 선언을 하고 이렇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전망이 아주 굉장히 좋지 않나. 바람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변천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대중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서 앞으로도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잘하면 박수도 이제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무속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게끔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서리설경은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무속 문화 속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예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속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승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의 창의성을 더 발휘해서 더 많은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설치미술이라든지 여러 조각 작품 이런 분들이 이 서리설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근래에 많이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기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게 전승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